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그룹 외동아들 서준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민낯과 진심만이 통하는 세상의 진리. 과연 누가 진짜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정숙의 냉철한 시험과 유나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어가는 시골 마을. 서준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립니다. 옆자리에 앉은 첫 번째 여자는 마당을 둘러보며 벌써부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삐걱거리는 나무 울타리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낡은 농가 앞에서 그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현관 앞에 서서 조용히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65세의 연륜이 느껴지는 차분한 모습으로 며느리 후보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서준은 긴장한 채로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하지만 여자의 반응은 이미 예상과 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가며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오래된 벽지와 삐걱거리는 나무문, 작은 부엌의 모습을 본 그녀는 참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이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큰 소리로 불만을 표출합니다. 습한 곰팡이 냄새와 낡은 시설들이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서준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달래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듯 그녀는 차로 뛰어갑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곳에 저를 데려온 건가요? 라는 날카로운 말을 남기며 급히 떠나는 차는 흙먼지만 일으키고 사라집니다. 그 순간 정적이 마당을 감쌉니다. 마당에 홀로 남은 서준과 어머니, 정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멀어져 가는 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저런이는 며느리가 될 수 없지. 서준은 고개를 떨구며 자책합니다. 엄마, 이번엔 내가 실수했어. 미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정숙의 표정에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돈과 편안함만 추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실패로 끝났지만 어머니의 기준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며느리를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여자가 도착합니다. 이번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첫 번째 여자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화사한 옷차림으로 마당을 둘러보며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깁니다. 서준은 이번에야말로 어머니 마음에 들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낮 시간에 밝은 햇살이 작은 부엌을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처음에는 정말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에요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시골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진짜 속마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엌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그녀는 냉장고가 너무 작다며 첫 번째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어서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처음에 밝은 미소는 점점 어색한 가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차를 우리며 조용히 그녀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말끝마다 묻어나는 불만의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와 대조적으로 그녀의 목소리만 점점 커져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정숙에게 직접 다가가서 결혼 후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는 언제쯤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전세 자금은 얼마나 지원 가능한지, 생활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씩 따져 묻습니다. 사랑도 좋지만 현실이 더 중요해요. 요즘 세상에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라며 노골적으로 경제적 조건을 내세우는 모습에 서준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갑니다.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지. 시간이 흐르면 감출 수 없는 법이야.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한 두 번째 여자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실망한 채로 떠나갑니다. 서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두 번의 연속된 실패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진짜 며느리를 찾는 길은 생각보다 멀고도 험해 보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맑은 오후 드디어 세 번째 여자 유나가 도착합니다. 28세의 그녀는 고아 출신이라는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유나의 첫 반응은 이전 두 여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의 장독대를 보자마자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와, 정말 너무 정겹다. 이런 장독대는 요즘 정말 보기 힘든데요. 햇살이 비추는 들판과 참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유나는 진심 어린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부모 없이 자란 그녀에게는 이런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무엇보다 소중해 보였습니다. 부엌으로 안내받은 유나는 작은 공간이지만 정겨운 분위기에 또 한 번 감탄합니다. 오래된 창문과 낡은 가구들마저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 창문으로 아침마다 햇살이 들어오겠어요. 정말 예쁘네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가식이나 계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나는 불평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골 감성이 물씬 나네요. 라며 웃어넘깁니다. 밤에 별을 보며 나갈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전의 두 여자와는 정말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조용히 유나를 관찰합니다. 진심 어린 반응인지 아니면 더 교묘한 가식인지 판단하려 애썼지만 유나의 눈빛과 표정에서는 순수함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유나는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잘 알 수 있어요. 집의 진짜 의미를. 그 순간 정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따뜻한 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정숙은 신중한 목소리로 제안합니다. 그럼 며칠 여기서 머물러 보지 그래?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싶구나. 유나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준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함께 지내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유나는 첫날 새벽부터 일어나 어머니를 도와 쌀을 씻고 간단한 반찬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른 아침 부엌에서 들려오는 쌀 씻는 소리와 칼질 소리가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놀라면서도 겉으로는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첫 번째 아침 유나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온 마음을 다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간을 맞추는 모습, 김치를 그릇에 담으며 정갈하게 정리하는 손놀림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제가 해본 요리는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름 오후 마당에 낙엽이 떨어지자 유나는 누구의 부탁도 없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깨끗하게 쓸어냅니다. 땀이 흘러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해내는 모습에 서준은 감동받습니다. 이런 일은 제가 해야죠. 집안일은 함께 하는 거니까요 라며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진정성이 엿보입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지붕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오자 유나는 재빨리 양동이와 대야를 가져와 물이 떨어지는 곳곳에 받쳐놓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리자 수건을 가져와 바닥에 물을 닦아내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정숙은 이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깊은 인상을 받지만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빗방울이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유나는 웃으며 말합니다. 불편해도 같이 하면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일들이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서준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도 마음 한편에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는 모습은 마치 진짜 가족 같아 보였습니다. 유나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집안의 작은 일들에도 관심을 보이며 대화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정숙은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정숙은 마침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저녁 시간 어둑해진 서재에서 그녀는 오랜 친구의 아들인 강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공간에서 정숙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강연아,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 서준이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진짜 마음인지 확인해 보고 싶구나. 전화 너머 강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묻습니다. 돈으로 시험해 보려고 해. 큰 돈 앞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 서준은 어머니의 계획을 듣고 반대합니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유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며칠 지켜보셨잖아요. 하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준아, 사람은 정말 큰 유혹 앞에서 본 모습이 나오는 법이야.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인데 이 정도 시험도 못 견딘다면 진짜 사랑이 아니지. 이튿날 강연이 나타납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완벽한 신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시계와 명품 구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에게는 서준의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강연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유나에게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합니다. 순수한 유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 나섭니다. 서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큰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이제 유나의 진심을 확인할 때가 왔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신과 함께 작은 걱정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유나는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유나와 강연이 마주 앉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오는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강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유나의 과거와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묻기 시작합니다.
유나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네요. 서준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강연의 말에 유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강연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혹시 현재 생활이 많이 어려우시진 않나요? 유나는 잠시 당황하지만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네, 쉽지 않죠. 하지만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강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명품 시계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 보이며 말합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서준이의 예비 아내가 될 뿐이니까요. 유나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어가며 거절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비싼 걸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강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하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VIP룸에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강연은 본격적인 유혹을 시작합니다. 와인을 따르며 그는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준이네 집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아시죠? 유나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강연은 주머니에서 고급 아파트 키를 꺼내 유나 앞에 놓습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50평 아파트예요. 시세가 20억 정도 되죠. 이걸 유나 씨에게 드리고 싶어요. 유나의 눈이 커집니다. 하지만 놀람일 뿐 탐욕은 아니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서준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보장해 드릴게요. 강연의 말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와인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만 들립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편한 집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집이 더 행복해요. 강연은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당황합니다. 정말 확실하세요? 2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시죠? 강연의 재차 확인에도 유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확실해요. 저에게는 사랑이 더 소중하거든요. 그 순간 강연은 유나의 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레스토랑을 나선 강연은 즉시 정숙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사장님, 유나 씨는 진짜입니다. 20억짜리 아파트도 거절하더군요. 전화를 받은 정숙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정말 그랬구나. 한남동 저택의 응접실에서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몇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진짜 20억을 거절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유나에 대한 마지막 의심이 사라져갑니다. 유나가 집으로 돌아오자 정숙은 그녀를 서재로 부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정숙은 오래된 금고를 열기 시작합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부동산 서류와 통장들이 나타납니다. 유나야, 이것들이 우리 집 진짜 재산이야. 정숙의 말에 유나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하나그룹의 막대한 재산 목록을 보며 그녀는 왜 이런 시험을 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서준도 옆에서 어머니의 결정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시골집은 나의 테스트였어. 진짜 며느리를 찾기 위한 방법이었지. 정숙은 유나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합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사람, 그런 며느리를 원했거든.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황이 시험이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해준 어머니의 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유나야, 돈보다 중요한 걸 지켜낸 내가 이제 내 딸이다. 정숙의 말에 유나는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서준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숙은 유나를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 집이 내 집이야. 우리가 내 가족이고. 오랜 시간 가족의 따뜻함을 그리워했던 유나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남동 고급 주택의 넓은 식당에서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식탁을 비추는 가운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이들의 얼굴에 평안함이 가득합니다. 시골집에서의 소박한 식사와는 달리 이곳의 식탁은 풍성하고 화려하지만 분위기는 그때와 똑같이 따뜻합니다. 유나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합니다. 이제는 현대적인 주방에서 더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정말 복받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저녁 식사 중에 정숙은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유나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유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가족을 갖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납니다. 서준은 유나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의 시험이 조금 혹독했을 수도 있지만 덕분에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숙은 찻잔을 들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 너무 좋은 사람 같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유나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고아 출신이라서 더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정숙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세상에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는 더더욱 그래.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 유나는 그제야 어머니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강연희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제안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면서? 그 정도면 진짜지. 유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선택은 어렵지 않았어요. 서준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거절할 수 있었어?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이 없어서 집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어요.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정숙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원했던 며느리의 마음가짐이. 식탁 위에 촛불이 흔들리며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저녁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유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선택한 건 이 집이 아니라 이 가족이에요. 이사장님과 서준 오빠가 있어서 이 집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평생을 냉철하게 살아온 그녀도 이런 진심 앞에서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유나야, 고마워.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서준이를 맡길 수 있겠어. 서준은 두 여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어머니의 인정을 받은 유나, 그리고 진짜 딸을 얻은 어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혼 준비와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설렘이 가득한 대화 속에서 유나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자신이 내린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가족의 사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